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하고 역하게 심취하셨던 선조님이 계십니다. 바로 송강공 휘 응자 규자 할아버지이십니다. 송강공 할아버지께서는 우찬성을 지내신 12세 영원공 휘 사자우자 할아버지 둘째 아들입니다. 공은 1518년 한양 이화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이 태어나자마자 두 달 뒤 경상도 도서로 내려가셨습니다. 공이 3살 때인 1552년에 아버지는 첩시를 들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 영일호 씨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공이 10살 때인 1526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머니 나이 겨우 41살 때입니다. 어머니 없이 삼형제는 첩실의 눈치를 보고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1531년 공이 13살 때 집안에 주인이 없자 아버지는 할머니 풍기진 씨를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사병제를 빨리 모두 혼인시켜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이 15살 되는 해에 영희 씨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는 해에 첫 아들 고를 낳습니다. 공이 19살 때 아버지께서는 2조 판서 발령을 받으시고 조상님께 큰 기쁨을 알리시겠다고 고향인 풍기로 내려가셨다가 감기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집안은 이때부터 소용돌이 치기가 시작됩니다. 1537년 공이 20살 때 문정왕후 폐위 도모 사건이 발생하자 집안은 부산스러웠고 결국 아버지는 1539년에 삭탈 관자까지 당하십니다. 집안은 모두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1541년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집안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영호군께서는 인종의 스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사는 대작 신광안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묘갈명을 부탁하여 묘갈명을 받고 영주 거목골에 있는 아버지 계신 곳에 산소 앞에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8개월 만에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독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세상은 윤원양 일파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석을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 비석은 무려 500년 가까이 땅에 묻혔습니다. 형님이신 선보람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아버지의 묘를 지키셨겠죠. 그래도 공은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게을리지 않고 계속하여 154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생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첩시를 어머니로 모시는 양반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자 그야말로 독립해서 잘 살아야 되겠죠.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아무리 시험을 봐도 다 낙방입니다. 왜냐하면 윤원영 일파들이 황사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낙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그래서 1564년까지 무려 21년간을 성균관 생원으로 지내시는 동안에 때로는 절에 들어가서 학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잡다한 학문을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한탄도 하시면서 역학 공부도 하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짚어보시기도 하셨고 풍수 공부, 지리학 공부, 지리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개인의 길흉 화복을 봐주는 건 별로 돈이 안 되죠. 운세 한번 봐주면 5만 원이지 10만 원이지 현재. 그렇지만 묘자리 한번 잡아주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아마 풍수 공부들
열심히 하셨고, 그래도 묘자리를 잡아주는 일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이 조금 되죠. 그래 생활도 하는 것이죠. 백수로 살아가시는 동안 어떻게 생활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풍기의 많은 재산은 형님이신 성보람께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형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21년 성균관 생원으로 성균관을 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연세가 47살이 되는 해 명종 19년으로 아직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 성균관에서는 공의 재주를 아깝게 여기고 천가하여 벼슬을 얻게 했습니다. 직책은 전함사 별지였습니다. 47살 때까지 돈벌이 하나 못하시고 백수로 사시다가 겨우 벼슬을 얻어서 생활비를 버시게 된 것이죠. 성균관 생원 21년 중에 그중에 자신보다 공보다 10살 많은 이지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으로 모셨죠. 친교를 맺었습니다. 이지분의 동생이 토종선생 이지암입니다. 이지암은 공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지분의 아드님이 후일 영의정이 되는 이사내입니다. 이분들과 친교를 맺은 것을 보면 역술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고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47살 때까지 백수로 살아오시면서 남에게 돈을 얻어 생활하시는 처지가 오죽했겠습니까? 15살에 혼이 난 부인은 바가지를 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성균관 생활을 하시던 중에 미관 말직이나마 벼슬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만하니까 1567년 부인이신 영희씨께서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식이 3명이 있어 장남은 30살, 차남은 24살, 셋째 딸은 18살, 넷째 아들은 13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호라비로 몇 년간 사셨죠. 명종이 죽고 선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공에 대한 평판이 워낙 높으니까 공을 청구하여 1569년에 혼자 시험 봐서 합격하는 알성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성급제를 하고 전생서 주부로 나아갑니다. 그때가 52살 때의 일입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하고 고민하시면서 학문을 연구하시어 역학이나 풍수에도 일가견을 이루셨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사원부 대사관을 지냈고 사위는 영의정을 있는 유영경입니다. 막내 아들은 좌성지에 오르는 명문가를 만드셨죠. 공께서는 청도군수, 단양 군수를 지내시면서 선정을 베푸셔 공덕비와 선정비가 세워졌고 청도에는 청도의 기운을 보호하는 풍수상으로 절을 지었었는데 지금도 그 절이 존재합니다. 덕사라는 절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중간에 학문을 포기하셨다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서당에 훈장이나 하시겠죠.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하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고 역학 공부를 하셔서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강공 할아버지 유적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청도에는 풍수와 관련된 건물들이 아주 여러 곳에 있죠. 단양에는 송강공을 기리는 공덕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주 서수서원에는 공께서 세우신 어린 학童들을 공부하기 위한 학구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전엔 동몽제라고 하였죠. 지금은 학구제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백동에는 공께서 돌아가실 때의 건물 정암정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문종에서는 이 송강공 할아버지보다 많은 흔적을 남기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강공 할아버지께서는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하고 깊은 성찰을 하셨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